자,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죠? 예, 윤동 선생의 대표적인 작품, 쉽게 씌어진 시,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그죠? 예. 그래서 수능 시험에도 나왔고, 그 다음 모의고사에도 뭐, 단골로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 윤동 선생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작품 가운데에서 이 작품, 별 해는 밤, 서시, 그 다음에 길, 뭐, 이거는 윤동 선생의 필수 작품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윤동주. 아이고야, 이제는 뭐, 윤동주라는 인물 나오게 되면 이제 귀에서는 피가 질질 안 나겠나. 그죠? 예. 자, 앞에다가 뭘 갖다 붙인다 그랬지? 일종의 부끄러움의 시인이라고 하는 타이틀 갖다 붙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런데 윤동주 선생님이 왜 이제 부끄러움의 시인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다 붙느냐 하게 되면 그의 시에서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 부끄럽다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부끄럽다라는 것은 뭐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했습니까? 자, 일단은 윤정수 선생의 작품 속에서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둘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외적인 자아와 그 다음에 내적인 자아. 다시 외적인 자아는 비본질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자아는 본질적 자아다. 그죠? 예. 그래서 외적인 자아는 일제하의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한다고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무기력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내적인 자아가 봤을 때에는 이 외적인 자아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야? 너무나도 부끄럽기 그지없더라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윤정수 선생님은 1차적으로 부끄러움의 신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작품 속에서는 항상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를 조금 구분해가지고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바로 이 작품이 그 설명의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작품 제목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쉽게 씌어진 시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시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시적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쓰기가 어렵다. 실제로 윤동 선생은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태고를 했기 때문에 시 쓰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작품을 쓰는데 짧게는 뭐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길게 갔을 때는 몇 개월씩 걸렸다라고까지 이야기하거든. 됐니? 예. 그런데 보자. 뭐라고 했어요? 쉽게 쓰여지는 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떤 시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좀 빨리 쓰지 않았나라는 어떤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는데,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쭉 읽으려고 그랬더니만은 딱 보이는 게 뭐예요? 각 연은 지금 몇 행식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두 행식으로 딱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라는가?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윤동 선생은 우리가 저항파 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작품을 해석해 나갈 때 뭐하고 연결시켜서 일제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당연히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창밖에 밤비가 된다고요? 속살거려. 됐습니까? 어이구야, 재밌다. 밤비가 뭐라 그랬니? 속살거려. 다시 한번 속삭여.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수화법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가 된다고요? 의인법이 되겠다라는 것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일단은 밤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니? 시간적 배경. 그죠? 근데 거기에 뭐가 내린다고요? 비가 내린다. 그렇다면 이제 분위기가 어때? 뭔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야? 에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그죠? 예, 조금 우울하고, 됐습니까? 예, 좀 암울한, 됐나요? 예, 그런 어떤 분위기를 한다고요? 자아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육첩방은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남의 나라더라. 그 밑에 육첩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공간적 배경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공간은 뭐 한다고요? 남의 나라. 그 밑에 말하는 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겠어? 그렇지, 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됐니? 자, 그러면 다시요. 윤동 선생의 작품에다가 우리가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을 갖다 집어넣게 본다 그러면, 그죠? 예. 결국은 이때 육첩방은 남의 나라에서 이때 육첩방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겠니? 일제 하의 됐습니까? 예. 현실을 어떤다고요? 제시한 것이더라를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첫 행에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뭔가 좀 우울하고 암울하다 그랬었죠. 그죠? 예. 그런 어떤 시대적인 현실을 어떤다고요? 드러낸 배경이더라. 이렇게 잡아줘도 괜찮겠다라는 거.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시인이란, 자, 시인은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요? 화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왜 슬픈 천명이냐? 일단 천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이 부여한 바를 우리가 천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슬프다라고 이야기했어. 왜 그럴까? 소위 말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도 뭐 한다고요? 해야만 하는 거더라라는
거죠. 다시 한다 그러면은 뭐 한다고요? 운명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됐니? 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시를 쓸 수밖에 없는 됐니? 예, 그런 운명이라는 거야. 그런데 기쁠 때 쓰는 거야 뭐 하겠습니까? 허나탄 슬플 때도 뭐 한다고요? 써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됐니? 이게 바로 무엇이다? 슬픈 천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렇게 알면서도 결국은 한 줄의 시를 뭐 한다고요? 적어볼까?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요거 보세요. 땀내와 땀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우, 땀내, 암내, 어우, 냄새. 그럼 이래 되겠네? 후각적 이미지. 됐습니까? 예. 자, 거기다가 또 사랑내. 잠깐만. 사랑내라고요? 자, 다시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형태가 있어, 없어? 형태가 없죠. 그죠? 예.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냄새가 난대요. 됐니? 뭘로 바꿔줬어? 감각적 이미지를 바꿔줬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추상적 대상을 만다고요. 구체적인 대상으로 바꿔놓은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오케이. 그래서 사랑내 포근히 풍긴. 됐니? 예. 자, 보내주신, 어이구야, 보내주시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 보내드렸을까요? 부모님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땀내와 사랑내 포근하게 풍겼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그렇지. 부모님은 한다고요? 그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다시요. 그렇게 포근히 풍긴, 그죠? 보내주신 학부 봉투를 받아서, 됐니? 예. 자, 온다고요? 대학에 노트를 끼고, 요것 좀 별표 쳐놓고 잡으러 갑시다. 늙은 교수의 강의를 한다고요? 들으러 간다. 됐니? 예. 제가 늙은 교수라고 해가지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 늙은 교수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 그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여기에서의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현실과는 어떻게 한다고요? 동떨어진 그런 어떤 이론적인 부분 됐습니까? 예. 다시 한다면 현실과 관련 없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용 됐니? 예. 그것을 만다고요? 배우러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돼요. 됐니? 오케이. 다시 갑니다. 그래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그걸 나쁘게 볼 일은 없어. 그러나 이따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내용을 뭘로 잡아줘야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잡아줘야지만 뒤에 내용이 나름대로 해석이 되어버려요.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하게 되면은 결국 늙은 교수의 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과 됐습니까? 예. 현실과 한다고요? 동떨어진 됐나? 예, 동떨어진 됐니? 예, 그런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강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봐봐요.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주시는 학비 봉투를 딱 받아가지고 맞습니까? 기껏해야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이론을 배우러 간다. 됐습니까? 예, 됐니? 자, 그러면서 다시 갑니다. 다음요. 그래서 또다시요, 생각해보면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회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씩 죄다 뭐 해버렸습니까? 잃어버리고, 그죠? 예. 다시 한다면 동무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는 아하, 상실감을 느낀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을 가지고, 그죠? 예, 내가 뭐 한다고요?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해석해버린다면은 내용적인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생각해보니까, 어린 때 동무들 내가 하나, 둘, 다 죄다 뭐 해버렸어? 잃어버렸어.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자, 요거 잠깐만 좀 갈게요. 예. 자, 요때의 나를 일단 제가 네모쳐 놓겠습니다. 됐나요? 네모쳐 놓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시작 가족 표현에 들어간 거죠. 나는 무얼 바라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됐니? 침이라는 건 뭐야? 처음에서 가라앉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가라앉은 물, 어떤 사물을 뭐라 그러지? 침전? 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됐니? 그럼 다시요. 나는 무얼 바라서, 나는 다만 내 홀로 만다고요. 그렇게 가라앉는 것일까? 그죠? 예. 다시 한다 그러면은 자신의 무엇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됐니? 예. 뭐 한다고요? 고찰하고. 그러면서 한다고요? 왠지 잘못되었다, 후회된다, 라는 어떤 뉘앙스 풍기고 있지?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아, 반성까지도 나아갈 수 있겠다. 됐니? 예. 그러면서 또 다시 보세요. 인생은 뭐 한다고요?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
그러면은 인생과 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조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지어지는 거, 그것은 뭐 한다고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더라. 됐습니까? 그럼 물어보자. 왜 부끄럽다고 이야기했을까? 결국은 내가 쓰는 시는 됐나요? 예. 뭘 담아놓지 못한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인생을 담아놓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쓰는 시는 이 인생의 고단함을,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대로 다 담아줘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시 쓰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고단하지 않겠니? 그죠? 예. 그런데 시 쓰는 거는 너무 더 쉬워. 됐나? 예. 그것이 나는 뭐 한다고요? 부끄러운 일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시가 이렇게 쉽게 지어지는 것은 결국은 누가 행하는 모습이라고요? 화자 자신이 행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 없는 거야? 또 후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됐니? 예. 뭐라고요? 부끄러운 일이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서 또 재밌네요. 자, 요거 잠깐만 별표 또 쳐놓고 하겠습니다. 예. 육첩방은 나무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잠깐만. 이거에서 본 적 있는 것 같다? 어디서 봤지? 그렇죠. 제 1년 보세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나무의 나라. 그런데 잠깐만. 연의 모습이, 그죠? 완전히 똑같지 않고 행위가 어떤다고요? 바꿔져 있더라. 됐니? 일단은 반복이라는 건 이해되겠지? 그죠? 그런데 뭐 한다고요? 바꿔져 있어. 자, 요까지는 뭐가 된다고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에서 사는 화자의 모습이다. 됐니? 예. 자, 이 장 봐봐라. 다시 봐봐요. 예.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 육첩방에서 남의 나라에서 그죠? 예. 화자인 나는 있어요. 맞죠? 예. 그러면 내 모습은 어떤데요? 그죠? 예. 뭐 한다고요? 시인이라는 슬픈 천명을 갖고 거기에 보내주신 그죠? 예. 학비 봉투를 받아서 기껏해야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 그러면서 다시요, 동무들 다 만다고요, 상실해. 거기에 한마디로 나는 부끄럽기 그지없어. 그죠? 다시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예요. 다시 밤비가 어떤다고요? 창밖에서 뭐 한다고요? 속살거려요. 이렇게 되겠죠. 자, 뭐예요? 열었다가 닫아놨다, 열었다가 닫아놨다, 딱 가둬놔 버렸잖아요. 됐니? 이게 바로 뭐야? 현재 자신의 모습이죠. 나의 어쩐다고요? 모습이다. 그죠? 그런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한마디로 얘기해봐. 뭐라고 얘기했어? 부끄러워. 됐나요? 부끄러워. 됐니? 예. 근데 이제 순서 바뀌었지? 순서 바뀌었으니까 어떤 거겠어? 우리가 보통 시상에 전하는 그러나라는 역접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짝 바꿔놔 버렸어. 그지?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한다고요? 이제부터는 바뀌는 것이 되겠죠. 요 내용을 하나 이제 묶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전의 내용과는 어떻게 되겠어? 달라진 내용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 진짜 그런가? 오, 가보자. 됐니? 예. 자, 계속 갑니다. 예. 자,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데? 했더니, 이제 나오네요. 등불을 밝혀. 이거야, 등불. 다시 또 깡 쳐놓고요. 밝혀서 어둠 다시 세모 깡 쳐놓고요. 조금 뭐 한다고요? 내몰고. 그 다음에 시대처럼 됐나요? 예, 뭐뭐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시대는 보조관념이 되겠네? 그럼 원관념 이야기해봐. 올 아침. 이래 되겠네? 그러면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수능날 와요, 안 와요? 오죠. 교육부 시계는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돌아가. 됐니? 예. 자, 2026년 와요, 안 와요? 오죠. 2040년 와요, 안 와요? 오죠. 2050년 와요, 안 와요? 옵니다. 됐니? 그거는 막을래, 막을 수가 없어.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시대처럼 온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반드시 온다. 됐니? 뭐가 온다라는 거지? 아침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아침을 보세요. 기다리는.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자, 누구라고요? 최후의, 어이구야! 이거 잠깐 볼게요. 이때 나는 동그라미. 됐습니까? 그럼 이제 봐봐라. 그 앞에까지는 됐니? 예. 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나는 어떤 나였어? 제가 네모친 나였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부터는 또 다른 모습이지. 그죠? 예. 뭐라고 했어? 등불을 됐습니까? 예. 밝혀. 그죠? 예. 어둠을 뭐 한다고요? 내몰고. 그러면서 반드시 오는 아침을 뭐 한다고요? 기다리는 됐니? 누구요? 나. 이때 아침밥 아니다. 됐습니까? 예, 아침밥은 지금 목사이잖아요. 돼지잖아요. 미안합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나. 됐니? 그러니까 뭐하고 달라요? 이전에 나와는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또 봐봐라. 나는 이제 나에게. 됐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뭐 한다고요? 악수. 아이고야, 악수일 때는 별 붙여놓고. 그래?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이다. 됐습니까? 예, 이게 나의 모습이다. 됐니? 예. 자, 어때? 앞에 있는 나와는 완전히 다른 나지? 그죠? 그러면 다시 가자. 우리 윤종 선수 나오게 되면 날아가는 존재를 뭐 해달라고 그랬어? 잡아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네모난 나가 바로 누가 된다고? 결국은 현실적. 됐나요? 네. 자아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자아야? 굉장히 무기력하게 어떻다고요? 그지없는 그런 자아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나는 그렇습니까? 아니죠. 뭐 한다고요? 등불을 밝혀 화재 뭐 들어가 있어? 의지 들어가 있지? 거기에다가 어둠이라는 것을 뭐 한다고요? 내몰고자 하는 존재. 그리고 그 아침을 뭐 한다고요? 기다리는, 됐습니까? 나. 그러니까 이때 나는 보다도 뭐 한다고요?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됐나요? 예,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아더라. 요게 이제 바로 뭐가 되겠니? 본질적인, 됐나요? 예, 자아더라. 이런 얘기겠죠. 됐나? 그럼 물어보자. 이 둘이 만약에 악수를 한다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악수를 권해야 되겠니? 됐니? 얘가, 제가 악수를 할까요? 이럽니까? 아니죠. 그죠? 예. 낮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예. 뭐 한다고요?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자, 어떻게 하겠니? 야야. That's alright. 괜찮아. 됐니? 됐어? 그래서 한다고요? 요거 이제 이해되겠지? 본질적 자아인 나가 됐나요? 현실적 자아인 나, 무익한 자아에게 한다고요? 작은 손을 내밀어서 자, 눈물과 위안이라 그랬으니까 일종의 뭘 준다고? 위로. 됐니? 괜찮아.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잡는 최초의 악수. 그러면 악수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래 줄 수 있죠? 화합이에요. 됐나요? 용서예요. 위로예요. 그렇지. 됐니? 예. 그래서 한마디로 괜찮아. 됐습니까? 예. 오늘 괜찮은 말 되게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화해. 그죠? 예. 그 다음에 용서. 한다고요? 위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악수라는 행위로서 나타나는 거다. 여러분 될 것 같고요. 됐니? 자, 다시요. 자, 시대지 비행 갖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이때 어둠이라고 하는 건 저 앞에 나와 있는 뭐의 이미지와 동일하다고? 밤. 됐니? 그래서 둘 다 뭐가 된다고요? 일제하에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다. 됐니? 그럼 아침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 그렇지. 조고, 광복.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리고 등불 아침은 밝다, 어둡다. 밝다, 명. 그냥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어두움, 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명암의 대비. 됐니? 오케이. 그래서 명암의 대비까지 나타나는 작품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됐니?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윤종 선생은 일단 부끄러움 신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윤종 선생 잡아줄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 그래서 무기력한 자아와 본질적 자아 됐습니까? 예. 보다 적극적인 자아의 모습을 항상 구분시켜줘요.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윤종순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 본 적 있죠? 그죠? 예,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때 잃어버렸습니다도 길 저편에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본질적 자아이잖아요.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